네, 조아령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라라는 구절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주말에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맥스웰 몰츠 같은 경우에는 외과 의사이자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힌트를 얻으셔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라라는 구절이고요. 부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책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형수술이 대유행이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시장은 최근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마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듯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코, 귀, 목, 얼굴, 가슴, 엉덩이, 뱃살 등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다고 떠드는 TV 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렇게 외과용 메스를 통해 감정적인 구원과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워진 얼굴과 조각상 같은 몸으로 아침을 맞이한다고 해도 과거에 대한 실망과 욕구불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육체적인 흉터와 내적인 자아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상처의 관계를 탐구해 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처음에 책의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와 똑같았다. 나는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성형 수술뿐만 아니라 보건 수술을 한 경험이 있으며 그런 의료 기술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신체의 놀라운 시스템에 관해 한 번도 호기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 칼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면 신체는 자동적으로 원래의 표피보다 강하고 두꺼운 조직, 즉 흉터를 만든다. 흉터의 목적은 보호막이나 보호 외피를 형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예를 들어 잘못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과 민감함이다. 그러나 신체는 곧 굳은 살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 추가적인 고통이나 상처를 막아준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화가 치미는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도 이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이나 마음의 흉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자극에 무감각해져서 마음이 냉담해지고 힘들 때 보호막 같은 감정의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움츠리기 쉽다. 몸의 흉터, 마음의 흉터. 흉터가 남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특히 얼굴에 생기는 흉터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유명한 젊은 변호사 조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단정한 외모에 사교적인 성격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왼쪽 뺨 중간부터 왼쪽 입 가까지 끔찍한 흉터가 생겼다. 또 다른 상처는 오른쪽 눈 위에 있었는데 이것이 완치되자 위쪽 눈꺼풀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기괴하게 노려보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욕실 거울 저편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부감 그 자체였다. 뺨에 난 상처 때문에 심술궂고 음흉한 얼굴, 또한 그가 표현한 대로 흉악한 얼굴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 첫 소송에서 패배했다. 그는 자신 나쁜 인상과 우스꽝스러운 외모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그는 친한 친구들조차 자신의 외모 때문에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믿었다. 심지어 아내에게 키스할 때도 아내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한다고 느낀 것은 혼자만의 상상이었을까? 조지는 그때부터 사건 수임을 거부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신경질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세상을 등진 채 생활했다. 그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는 튼튼한 보호막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얼굴에 난 흉터는 정말로 위험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 고립, 상처, 고통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흉터가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일 그가 원시인이었다면 곰이나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와 싸우다 생긴 얼굴의 흉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도 노병들은 전쟁에서 얻은 자신의 흉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에 독일 상류층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검투에서도 사브르검에 베인 흉터는 특별함의 상징이었다. 조지의 경우 그의 신체는 좋은 의도로 흉터를 남겼지만 그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나는 조지의 흉터를 제거하고 얼굴을 보관하는 성형수술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수술 후 그의 성격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는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아를 되찾았다. 술도 끊고 운동 생활을 접었으며 사회로 복귀해 다시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성형수술은 조지의 태도 변화에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실질적인 치유 원인은 감정상의 흉터 제거,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회복한 것이었다. 그의 경우 수술이 이런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체적인 흉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자아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신체적인 흉터가 없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인 흉터와 똑같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상처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닥칠 마음의 부상에 대비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흉터, 즉 감정적인 보호막을 친다. 그러나 이런 흉터는 원래 상처를 준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런 감정의 장벽은 적뿐만 아니라 친구도 통과할 수 없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지그 지글러는 난로 위를 어슬렁거리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버너를 밟아버린 순진한 고양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뛰어내린 고양이는 언짢은 표정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아픈 발을 핥았다. 아마도 그 고양이는 다시는 난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아 이미지에 각인된 감정적인 흉터는 버너에 댄 고양이의 발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깜짝 놀랄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한 사람은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 기분 나빠하고 당황하며 좌절감마저 느낀다. 그래서 상황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장소까지도 피해 다닌다. 언젠가 나는 대기업 고위직에 있는 유능한 임원과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멘토와 사장 앞에 있으면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처럼 조용하게 앉아 있을 정도로 억눌려 산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때로는 이를 개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지만 그의 노력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를 무용지물로 여겼으며 사장이 그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아마 이쯤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소심한 성격의 말을 더듬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것이다. 그 결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험은 그의 자아 이미지의 첫 상처를 만들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첫 결혼 생활을 살펴보자. 억센 성격을 지닌 전처와 장모는 그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다. 그들은 옷 입는 것, 정치적 견해, 심지어는 책이나 TV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비판했다. 결혼 초에는 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상처를 잊고 만 것이다. 최근 지역 모임에 활동할 때 그는 매우 영향력 있고 이기적이며 타협할 줄 모르는 말솜씨가 좋은 이웃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늘 불화를 일으켰다. 그 이웃은 그의 의견에 꼬치꼬치 반박하고 회원들이 그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어 결국 첫 해 임기 말에 임원 자리에서 그를 밀어내 버렸다. 이로써 그는 세 번째 상처를 입었다. 그가 학교 친구나 독서를 퍼부는 장모 또는 이웃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세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만일 힘있는 멘토와 사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의 제안이 제대로 업무에 반영되었더라면 아주 다른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처한 상황이 남과 달랐다는 사실은 여기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번외된 고양이에게 부엌 전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회의 자리는 자아 이미지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유망한 임원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대신 깜짝 놀란 고양이, 다시 말해 겁장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표현했던 것이다. 이 임원은 과연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 이미지를 해방시킬 수 있었을까? 물론 그는 정신의 영화관에서 이미지를 훈련받는 기법을 포함해 우리가 전에 살폈던 모든 방법, 즉 인식, 합리적 사고, 신중한 결정, 상상력 등을 매우 조심스럽게 활용했다. 지니 런드런 박사는 권력과 성공을 움켜쥔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아 이미지는 속구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접합제로 붙여져 있는 것이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지만 오랫동안 아마추어 조각가로도 활동했다. 작품을 만들 때 나는 내 의도대로 정확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외과형 메스를 들고 진흙을 바르고 조각을 한 다음 다시 허물고 또다시 조각을 하곤 한다. 진흙이나 접합제 같은 물질은 부드러워서 여러 번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신은 그와 같은 재료로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사는 동안 수없이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진흙을 다시 가공하지 못할 만큼 너무 늙거나 지치거나 두렵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자신이 상상하고 바라는 대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마음 내에도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이 책을 만든 편집자는 다음 문장을 좋아했는데 이것은 카우보이가 한 말이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땅파기부터 멈춰야 한다. 말하자면 상처받는 자아 이미지를 자유롭게 하는 첫 단계는 더 이상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우리가 어떤 자극에 왜 반응한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합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현명하게 만든다. 음식을 먹고 사람을 가려 만나며 노화 방지 비타민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마음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겁먹지 말고 강인해져라.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사회적인 따돌림 등으로 상처를 받는다. 가족, 사무실 동료, 친구 중에는 신경과민이라 조그만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무심결에 하는 말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심리학적 사실이다. 우리는 자아나 자존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는다. 자격지심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은 건전한 자존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위협이 된다. 심지어 빈정거림이나 송곳 같은 말도 자존심이 약한 사람의 자아에게는 큰 상처를 입힌다. 하지만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만 생기면 항상 질투심을 불태운다. 자신의 가치는 괜히 의심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자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실제 위협으로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과장하고 과대평가한다.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또는 자격지심에 대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강인한 마음과 결의가 필요하다. 질에 겁을 먹고 몸을 거북이 등처럼 딱딱한 껍질로 완전히 감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세균의 침투, 대수롭지 않은 충돌, 타박상, 작고 성가신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피를 가지고 있다. 외피는 작은 상처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껍고 질기지만 모든 감각적인 자극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감싸줄 외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오직 얇고 민감한 내피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것이 좀 더 두껍고 강인해진다면 자아에 대한 작은 상처나 위협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존심을 지키고 더 훌륭하고 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나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대범하고 강한 사람은 작은 위협에 겁먹지 않지만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 상처받기 쉽다. 건강한 자아 이미지는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 사소한 말에도 자아의 가치에 큰 타격을 느끼는 사람은 자아가 아주 나약하며 자존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챙기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해서 병들고 나약한 자아를 흔들어대며 자기 부정을 통해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음식이 우리 신체에 필요한 것처럼 자존심은 우리 정신에 꼭 필요한 요소다.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자아를 개발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와 비슷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적절한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하찮은 경멸 따위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쯤은 간단히 지나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심지어 더 깊은 감정적인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거나 행복을 망쳐버리는 고통을 겪지 않고도 빠르고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대범해져라. 한때 폴란드식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당시 한 부동산 회사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회사 동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 자신을 싫어하고 틈만 나면 놀래댄다고 했다. 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그녀는 동료들이 자신에게 폴란드식 농담만 건넨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혼이었지만 처녀 때의 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 태생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끔 나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가는 사업가 한 명도 웃으면서 의사와 관련된 농담을 하곤 했다. 나는 그런 농담을 재미있게 받아들였을 뿐 그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두 상은 별로 다르지 않지만 반응하는 두 사람의 자아 이미지는 확연히 다르다. 무례한 행동, 우연히 엿들은 대화, 심지어는 미디어에서 듣고 읽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면역성이 약하고 신경과민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더욱 대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속담에 있듯이 보다 중요한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라. 의미 있고 보상이 따르는 큰 목표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라. 달력 위에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꼼꼼히 적어둔 사람은 사소한 언쟁이나 공격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대부분 멍청하고 무감각한 말들은 그저 멍청하고 무감각한 말로 여기면 된다. 그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전혀 없으며 공격을 당했다고 느낄 때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유명한 서부 소설 작가인 루이스 라무르는 한 인터뷰에서 그의 소설에 나온 악당이 첫 번째 총알이 죽지 않는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기자는 그가 중요한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에는 원고량으로 원고료를 계산했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아 이미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속구에 딱 찍혀가지고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접합제로 붙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찰흙처럼 그 형태를 언제든지 가공하고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와 나를 공격하는 듯한 얘기는 내 이미지, 자아가 약해졌을 때, 자존심이 약할 때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내 일에 더 집중하고 대범해서 과감하게 그런 농담 같은 것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석고처럼 한 방에 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접합제로 붙여져 있으니 그것을 얼마든지 재가공해서 새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강인한 마인드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